3월 9일 목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어제는 또 어떤 상크리 분들이 인증샷 남겨주셨을지 두 분 뽑아왔는데요. 자막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자, 특히 최SK2023님은요. 오늘 아침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콕콕 알려주는 나와 울 양이의 모닝 루틴이라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요거 좀 크게 좀 보여주세요. 크게. 자, 큰 사진 보여주세요. 아니, 야옹이가 지금 네. TV를 보고 있는데 너무 저희를 외면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외면했어요. 서운한데요? 네, 저희 제대로 외면 받았습니다. 자, 그래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생방송 보시는 인증사진, 외면하는 사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2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진 올려주실 때 해시태그 샵 상암동 클래스 달아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날씨 챙기면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상캐스터. 어제부터 비가 왔다 그쳤다 반복되고 있는데 언제쯤 완전히 다 그치나요? 네, 어제부터 시작된 봄비는 오늘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제주와 남부지방에 빗방울이 집중되겠고요.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강수량이 5mm 미만으로 적다 보니 동쪽 지역은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 경남 합천에서는 산불까지 발생했는데요. 대기가 워낙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아직까지도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조특보는 일요일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해소될 전망이지만요. 그 전까지는 불씨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공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영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영남 지역도 밤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온화합니다. 서울의 낮 기온 15도, 최저 기온은 9도로 아침에도 10도에 근접하겠고요. 내일은 낮 기온이 무려 20도를 넘어서겠습니다. 현재 서울 12도, 전주, 부산 14도로 기온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 전주 20도, 대구, 광주 23도로 남부지방은 20도를 훌쩍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기온이 껑충 뛰는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지속됐는데요. 일요일 전국의 비구름대가 지나고 나면 다시 예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네이버와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목요일 아침 교통 상황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흐린 하늘 아래 출근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곳곳엔 약한 비도 내리니까요. 빗길에선 속도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강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기가 어려운데요.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가는데 강변북로는 53분, 올림픽대로는 48분 정도 소요되고요. 북부간선도로도 신내나들목과 원릉분기점 사이 양방향 모두 꽉 막혀 있습니다. 외곽에서 강남으로 들어오기도 힘겹습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으로 복정부터 탄천 1교까지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경부선 서울 쪽으로 이제 신갈과 죽전 일대 주춤했다가 금토분기점을 시작으로 양재를 지나 반포까지 긴 구간 속도가 내려갑니다. 수도권 제일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계양과 송내 사이 가장 힘겨운데요. 조남분기점 일대 교통량도 많은데 안개까지 자욱하니까 각별히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준비한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난 경남 합천 산불, 밤샘 작업 끝에 오늘 오전 중엔 끌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파월 미국 연준 의장 최종 금리 새 전망치가 기존치보다 높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힘 새 당대표 친윤계 4선 김기현 의원이 뽑혔습니다. 최고위원도 친윤계가 압승했습니다. 어제 전북 순창에서 조합장 투표를 기다리던 사람들을 트럭이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머니클래스 대한민국 대표 상품 반도체가 최대 위기에 상황 진단하고 투자 조언도 들어봅니다. 상클라이프 내일 공개될 더 글로리 파트 2, 어제 개봉한 영화 콜제인 등 다양한 작품 소개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발생한 경남 합천 산불이 이 시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진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산림당국은 오전 중으로 큰 불길을 잡을 계획입니다. 첫 소식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단 드론이 하늘로 솟아오르자 캄캄한 어둠 속 붉은 빛이 선명히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산줄기를 따라 긴 꼬리를 드러낸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릅니다.
경남 합천군 용주면에서 산불이 난 건 어제 오후 2시 10분쯤이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면서 불길은 빠르게 번졌고 오후 5시 30분쯤 산림당국은 올 들어 처음으로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산불 지역 인근 6개 마을 주민 200여 명이 마을 해관과 경로당 등으로 대피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밤새 불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산불 특수 진화대원 등 지상 인력 1,3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산을 10개 구역으로 나눠 방어선을 구축하고 물펌프와 갈고리로 밤새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오전에는 순간 풍속이 초당 11m였습니다만은 현재 4m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기준으로 산불 진화율은 92%입니다. 산불 영향 구역은 축구장 220개가 넘는 163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산림당국은 날이 밝으면서 산불 진화 헬기 35대를 투입해 공중 진화를 재개했습니다. 오전 중으로 큰 불길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산불은 올 들어 평년보다 1.5배나 많은 194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30일까지를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 경보를 경계 단계로 높여 국민들에게 산불 방지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미국에선 여러 경제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면서 오히려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좀처럼 안 잡히는 물가 탓에 예상했던 것보다 기준금리를 더 올릴 거란 걱정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하원 금융위 청문회에 나온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여전히 미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좋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의 기준금리가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The data we've seen so far this year suggests that the ultimate level of rates will need to be higher. But we still have some more data to come in between now and the meeting. But as of today, it suggests a higher level than that. 지난 1월 기준 미국 경제를 보면 물가는 더 올랐는데 일자리는 증가하면서 실업률은 5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작년 12월만 해도 올해 5에서 5.5%까지 오를 거라고 봤던 기준금리 전망치를 더 높여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지난달 0.25%포인트에 그쳤던 기준금리 인상폭도 이번 달 다시 0.5%포인트 수준의 빅스텝으로 되돌아갈 거란 예상입니다. 시장이 동요하자 그간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며 거리를 두었던 백악관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백악관 인사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단 한 달 동안 만의 데이터에 의존하지 말고 한 발 물러나 숨고르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올 한 해 미국은 얼마나 더 돈줄을 조이게 될지 오는 22일 연준의 결정을 세계 경제가 지켜보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상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관련 협의를 위해 오늘 새벽 미국을 방문한 안 본부장은 미국 정부가 보조금 지원을 명분으로 과도한 정보를 요청하거나 중국과의 교역을 제한하는 것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오는 10일까지 미 상무부 등 미국 고위 관계자를 만나 우리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최대한 안전장치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치러진 첫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로 뽑혔습니다. 이른바 윤심 후보죠. 친윤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김기현 의원은 과반 득표로 결선 없이 당대표에 선출됐습니다. 이준석계로 불리는 비윤 최고위원 후보는 한 명도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김기현 후보 52.93.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4선의 김기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 성공과 총선 승리를 과제로 앞세웠습니다. 온몸을 바쳐서 국민의힘을 성공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낸 촉선을 압승으로 이끌어야 할 김 대표는 2004년 국회에 입성한 이후 울산에서만 4번 당선됐습니다. 울산시장을 지냈고 지난해 대선에선 원내대표로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등 4명의 후보가 막판 레이스를 펼쳤지만
김 대표의 득표율은 2위인 안철수 후보의 2배가 넘었습니다. 김 대표는 처음부터 윤심을 앞세우며 대통령실과 친윤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경선 룰을 당원 100% 반영으로 바꾸고 대통령실이 직접 공세를 펼치는 과정에서 유승민, 나경원 전 의원 등 경쟁 후보들이 중도 포기하는 계기가 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김 대표가 선출된 전당대회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김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꾸릴 최고위원 역시 윤심을 앞세운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습니다. 최고위원으로는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후보가, 청년 몫으론 장해찬 후보가 뽑혔습니다.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후보는 한 명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윤심이 장악한 여당 지도부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선출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 대표, 바지 대표라는 한계를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경복궁을 배경으로 상상성 동물인 해태가 꼬리를 흔드는 이곳.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한 K컬처 스퀘어가 오늘부터 문을 엽니다. 이 전시 공간은 크게 3곳인데요. 우선 눈에 가장 잘 띄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외벽에 우리의 전통과 현대를 함께 보여주는 미디어 작품이 상영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 역사의 중심지인 광화문 광장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실감 미디어 아트 전시를 진행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K콘텐츠의 위상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그런 시점에 맞춰서 K컬처 스퀘어로 새롭게 명명하고 신규 콘텐츠 5종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3호선 경복궁역 지하 전시관에선 우주와 별자리, 자연 등을 표현한 작품을 보실 수 있는데요. 관객이 직접 만져보고 밟아도 보면서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문화회관 지하에선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지휘했던 한산대첩과 명량해전을 마치 4D 영화관에서처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네, 2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드리는 생방송 인증샷 이벤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 방송 보시는 장면 샵 JTBC 샵 상암문 클래스 태그 달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도시락 이슈 이도선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닝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점잖고 차분하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도시락 열어주시죠. 첫 번째 도시락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온 도시락 준비했는데요.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투표장 참사. 이건 좀 웃음기를 빼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전북 순창군에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네. 농협조합장 선거 투표를 기다리던 조합원들을 향해 트럭이 덮친 건데요. 사망자가 1명이 더 들어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 당시 영상 보시죠. 네, 건물 앞에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바로 옆이 주차장이고 저렇게 차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 한 대 뭔가 비켜주는가 싶더니 아이고. 흰색 화물차 한 대가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네. 저 화물차 사람들을 치고도 한참 더 가서야 멈춰 섰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주민 인터뷰 들어보시죠. 제가 투표 나와서 돌아가는데 그 투표하려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그 차가 와가지고 급발진한 것 같이 쭉 밀고 가버렸어요. 사고 현장에선 산산조각이 난 유리 조각과 내려앉은 가림막이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 다치신 분들도 빨리 괜찮으셨으면 합니다. 근데 저 화물차가 왜 갑자기 사람들을 향해서 달린 건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운전자는 70대 이모 씨인데요. 투표를 마친 뒤 나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아니었고 약물 반응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최근 운전면허 적성 검사도 통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운전 부주의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 경찰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악셀을 밟았고 악셀에다 밟은 뒤에는 긴장해서 기억이 안 난다. 투표를 위해 줄을 서 있던 상황이라 피해가 컸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70대에서 80대였습니다. 아유, 저걸 진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진짜 운전자도 운전자지만은 차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다니는데 저기다 줄을 서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것부터가 좀 막을 수 있었던 참사가 아닐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비슷한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사고가 난 구림면의 조합장 선거 투표장이 이곳뿐이었다고 합니다. 네. 한 곳밖에 없었던 거죠. 원래 창고로 쓰다가 선거를 위해 투표소를 차린 곳이었는데요. 투표소 입구에서 신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몰리니까 이 건물 밖으로 줄이 늘어서게 된 건데요. 문제는 여기가 차량이 지나다니는 곳인데도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농협 관계자들이 밖에 나와 있었지만 주차 관리에 중점을 뒀다고 하네요. 이런 참사에 대해선 예견도 대비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경찰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모두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다시는 좀 비슷한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도 열어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빠밤. 네, 생활고 시달린다. 말다운표죠. 이게 배우 김세론이 출석한 법정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배우 김세론, 지난해 5월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어제가 첫 재판이었는데 검찰은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저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낮인데도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해서 더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지금 나오는 저 장면이죠. 막 들이받았습니다. 저런 식으로 전압기를 들이받았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아서 현장 주변엔 3시간 넘게 전기가 끊기기도 했는데요. 김세론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막대한 피해배상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소녀 가장으로 가족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김세론 저렇게 법정에 나서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피고인석에서는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말했습니다. 재판 직후의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금을 구원받았는데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저렇게 짧게 이야기를 하고 차를 타고 떠났는데요. 아역 배우 출신인 김세론은 사고 이후 모든 작품에서 하차하고 소속사와도 결국 헤어졌습니다. 배우로선 활동하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번 재판의 선고는 다음 달 5일 나올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연예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가수 남태현인데요. 어제 새벽 붙잡혔습니다. 자신의 차 문을 열다가 옆을 지나던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운전을 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경찰은 조만간 남태현을 다시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해칠 수 있는 거 일종의 뭐 살인 무기가 돌아다닌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절대요. 아니 연예인들이 돈도 많으신 분들이 음주운전 왜 자꾸 하는 걸까요? 대리운전 안 부르고. 대리운전 부르면 되잖아 이거. 왜 자신의 커리어를 이렇게 다 망쳐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용식 캐스터 쓴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도 가볼까요? 네, 세 번째 도시락도 바로 가보겠습니다.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마법이 일어났다. 이거는 작은 고시원에서 지내던 엄마와 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저희 JTBC 뉴스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모녀에게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라인에 어려움을 토로한 글에서 시작했는데요. 화면 먼저 보시죠. 네. 네, 40대 여성 남모 씨입니다. 이 지역 맘카페에 글을 올렸는데요. 고시원 비용과 딸 고등학교 입학 준비를 하고 나니까 수중에는 11,000원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길게 글을 썼는데 이 남 씨는 11년 전 이혼을 했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월 100만 원이 안 되는 기초생활 수급비로 살아왔다고 하는데요. 지병 때문에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남 씨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고시원 생활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너무 속상했던 거죠. 돈 한 푼 없이 여기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딱 11,000원이 남는 거예요. 그 요즘에 뭐 K 뭐다 해가지고 막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뭐 위상이 올라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마법이 일어났다는 게 뭐 어떤 마법인가요? 일단 주변에서 저 사연을 알게 되자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도움을 주겠다 이런 글도 먼저 올라왔고요. 생필품과 가재 도구를 나눠주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직접 찾아오는 이웃들도 있었는데요. 따뜻하게 저렇게 손도 잡고 포옹도 하면서 온정을 전했습니다. 그 이웃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불행이잖아요. 조금만 힘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와, 근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불행이다라는 말이 너무 와닿는 게 남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이 마음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마음이 오랜만에 따뜻해지는 네. 소식인데요. 저도 매일 주로 이제 흉흉한 소식, 누가 다치거나 죽거나 이런 소식 주로 전하다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벌써 여기가 따뜻합니다.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이 남씨 딸도 취재진의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도와주신 거 꼭 잊지 않고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17살 막 고등학생이 되는 이 딸의 다짐입니다. 정말 살만한 세상인데요. 이런 소식 제가 자주 전하고 싶네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자주 좀 해주십시오. 자, 훈훈한 소식까지 잘 들어봤고요. 이번엔 월드 클래스로 가볼까요? 이용주 캐스터. 네. 굿모닝 대한민국. 자, 오늘은 미국 뉴스지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 전기차 소식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미국에서 테슬라 전기차가 소방차를 들이받아서 한 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데 상당히 끔찍하죠. 네네네. 네, 이 사고에 대해서 미국 당국이 직접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 보시겠습니다. US opens a new special probe into fatal Tesla crash. 미국이 인명을 앗아간 테슬라 충돌 사고에 대해서 새로운 특별 조사를 시작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는데요. 이번 조사는요, 테슬라의 주행 보조 장치인 오토파일럿 시스템에 관한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면 그 자율주행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테슬라 핵심 기술이기도 한데 말이 자율주행이 저렇게 끔찍한 사고가 계속 일어나니까 좀 불안하기도 해요. 맞아요. 그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오토파일럿이 아니라 어떻게 파일럿. 어떻게 파일럿. 네, 진짜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정말로. 미 교통안전국은 지난달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결함 탓에 충돌 위험이 커진다면서 36만여 대에 대해서 리콜 명령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보니까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실까요? 자, 들판에 이 거대한 탱크들이 한 대, 두 대, 지금 세 대, 지금 막 네 대 서 있습니다. 네. 곧 전투에 투입될 것 같은데 반전이 있어요. 이 탱크들 가짜입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풍선으로 만든 탱크예요. 아니 방금 없었다가 갑자기 바람을 넣으니까 생겼어요. 네. 근데 멀리서 볼 때는 티가 안 나거든요. 네네. 가까이 보니까 약간 좀 티가 나긴 좀 하죠. 덩그런 거예요. 네.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전차와 포병 무기 체계가 핵심 장비로 부상하고 있잖아요. 이때에 맞춰서 체코의 한 가짜 군사 장비 제조업체가 이런 영리한 상품을 내놨습니다. 시각적으로 적을 속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열을 발생시켜서 적의 열 화상 레이더에도 이 잡힌다고 합니다. 네, 무게는 43kg에 불과해서 서너 명의 군인들이 휴대할 수 있고 10분 안에 실물 크기로 이 부풀릴 수도 있습니다. 가격은 1,300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로 조금 비싸 보이지만은 사실 탱크 한 대에 뭐 10억, 20억씩 하거든요. 그거에 비교하면은 꼭 그렇게만 볼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업체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oho produktu. Pokud já donutím nepřítele zničit nějakou moji věc něčím, co je minimálně 4krát, ale ono v praxi je to třeba i 20krát dražší, tak vlastně na tom poli vyhrávám jako ekonomicky. 야, 근데 이런 풍선 무기 옛날에 세계 2차 대전 때도 썼다고 해요. 이제 미군이 이런 풍선 무기 써가지고 그때 뭐 쏠쏠하게 재미를 봤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또 보니까 신기하네요. 역사를 굉장히 잘 하시네요. 이 공부했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활용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다른 소식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러시아군에 포로로 잡혔던 이 우크라이나 군인의 처형전 이 마지막 순간을 담은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은 한 군인이 비무장 상태로 숲속에 서서 이 담배 한 개비를 피우는 모습입니다. 의연하게 우크라이나의 영광을이라고 말하고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자, 이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이 군인은 이 영웅으로 떠올랐고요. 트위터에서는 해시태그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유행하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참 이런 영상 보면 전쟁이란 게 뭔지 참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 밤사이 보도에 따르면 유엔이 이 영상을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진짜 영상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내렸다 하더라고요. 예,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비무장 전쟁 포로를 러시아가 처형했다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자,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없었으면 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행의 꽃은 이 숙소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먹거리인데 자, 최근에 중국의 한 초저가 호텔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따라라라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뭐라 그래요? 빠밤 두둥.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간밤에 푹 자고 일어나신 지금 손님이 한 분 나오셨죠. 침대에 몸을 뉘었는데 바로 옆에 이렇게 변기가 있어요. 변기예요? 네. 침대 옆에 바로 이렇게 변기가 있는 상태인데 뚜껑 닫고 탁자처럼 지금 또 쓰기도 하고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옆에 세면대 있죠. 바로 이렇게 세수도 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구치소도 저거보단 클 것 같은데. 네. 뭐예요 저게? 구치소 아니고요. 이게 엄연한 호텔입니다. 중국 허난성에 있는 건데요. 8제곱미터 면적의 객실, 그러니까 2평 조금 더 되죠. 네, 요런 호텔인데 초소형인 만큼 초저가로 단돈 60위안, 우리 돈 1만 원 정도면 하루를 묵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박에 10,000원이면 싸긴 싼데 구조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조금 너무해요, 그죠? 에어컨, 세면대, 창문 뭐 있을 건 다 있긴 한데 네. 구조가 조금 그렇죠. 문제는 이 침대 옆에 변기가 있다는 건데 사실 이 점 때문에 위생적이지 않다는 논란이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아니 네. 변기가 옆에 있으니까 세균 걱정도 있고 또 냄새도 날 거고 아니 먹고 자고 하는 공간이랑 좀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제 장염 있을 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소형, 초저가인 이 호텔의 주요 고객은 장기 투숙객보다는 인근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이나 뭐 시험을 보려고 잠깐 머무르는 학생들이 좀 자주 오신다고 합니다. 근데 또 아무리 깨끗해도 이 변기와 동침 가능한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중국 당국은 고밀집 형태의 초소형 호텔은 화재 위험에 취약하다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브라질로 한번 가보실까요? 지금 성당에서 신부님이 미사를 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강아지 2마리가 이 강단으로 난입을 해서 지금 뭐 쫄쫄쫄 뭐 꼬리를 쫓기도 하고 나 잡아봐라 하고 서로 좀 막 장난치고 놀고 있어요. 지금 뭐 애견 카페에 온 것 같아요. 막 장난쳤는데 그래도 신부님 꿋꿋하게 미사를 이어가네요. 그렇죠. 신부님 의지가 대단합니다. 꺾이지 않는 미사. 하지만 이건 못 참을 거예요. 갑자기 강아지들이 서로 달라붙어서 애정 행각 너무 진하게 하고 있어요. 커플이었구나. 네, 그러니까 뭐 마운팅이라고 뭐 부르는 행동인데요. 신부님도 이거는 못 넘어가고 뭐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마운팅이 서열 정리 혹은 놀이의 의미인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네. 정말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녀석도 너무 불경한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성당에서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애썼던 신도들도 이 장면에는 폭소가 터져 나오고 말았고요. 신부님은 지금 이 강아지들이 이러는 건 아직 좀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그걸 의미한다면서 농담으로 이 상황을 좀 수습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죠. 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렇죠. 좀 선을 넘었는데 경건한 미사 현장을 한순간에 웃음동아리로 바꿔버린 사고 뭉치들. 둘 다 떠돌이 강아지였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인연이라고 신부님이 입양하기로 결정했다는. 앞으로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28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K반도체 최대 위기, 우리 경제도 주가도 흔들. 우리 경제의 대표 선수 자존심, 반도체가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수출은 부진하고 그러니 재고가 점점 쌓이고 여기에 최근 발표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K반도체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죠. 그나마 희망적으로 보이는 소식은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그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가 풀릴지도 모른다 뭐 이런 건데요. K반도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래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반도체 산업에 투자해야 하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깥 날씨는 봄 날씨가 되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한파가 그야말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뭐 재고도 많이 쌓인다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한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도체가 너무 잘해서 네. 반도체는 늘 잘 되는 건 줄 알고 있겠지만 네.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대표적인 경기 산업입니다. 시클리컬, 경기를 타거든요. 근데 최근 1년간 혹은 1년 이상 경기가 굉장히 위축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돈 막 많을 땐 스마트폰도 턱턱 바꾸고 노트북 바꾸고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폭감했거든요. 그래서 결과로 우선 반도체 수출을 한번 볼까요? 네. 우리가 뭐 못해도 80억 달러 이상, 뭐 매달 100억 달러 이상 수출을 하던 것이 44억 달러까지 추락하면서 올 2월은 작년 대비 거의 40% 이상 수출이 폭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우리 최근에 뭐 12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핵심 원인이 역시 반도체의 부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업 차원에서는 또 우리가 투자 차원에서 봐야 될 지표가 하나 있는데 네. 반도체 산업에서는 이 재고율이라는 게 굉장히 와. 중요합니다. 즉 출하율 대비 재고가 얼마나 쌓였냐인데요. 자, 지금 2023년 보시겠습니까? 265%. 와. 이게 아마 1월 재고율로는 26년 만에 가장 많은 재고가 쌓였는데 쉽게 말해서 반도체 10개를 팔았다. 그러면 10개 이상, 뭐 14개 이상을 재고로 쌓아뒀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반도체 재고율도 이렇게 26년 만에 최고치다. 근데 또 미국이 발표한 그 반도체 지원법이라는 게 뉴스에 좀 시끌시끌합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방미하면 그거부터 뭐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뭐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 인사도 벌써부터 미국에 가 있고요. 이 정책이 뭐길래 이렇게 파장이 왜 이렇게 큰 겁니까? 그렇죠. 이렇게 반도체 산업이 어렵고 경기도 힘든데 여기에 설상가상 또 하나의 악재가 우리 한국 K반도체에 닥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지원법 시작은 바이든 행정부가 모든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전기차든 뭐든 미국으로 들어와라 이런 정책을 피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미국의 공장을 짓거나 뭐 R&D 센터를 세우는 곳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시작을 된 거예요. 근데 그 지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좀 볼까요? 보조금으로는 일단 50조 원을 주고요. R&D에는 또 17조, 거의 60조 원 이상의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많이 주긴 주네요. 주네요. 그러니까 이 대목까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나도 미국 가야지. 미국에 공장 지어야지. 거기에서 R&D 센터를 뭐 해야지라고 할 텐데 자, 바로 이 대목에서 최근 주긴 주는데 제약상 조건사항이 있어라고 한 그 조건이 언론에 공개됐는데 이게 엄청 충격적인 거예요. 볼까요? 한번 독소 조항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네. 자, 첫 번째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입니다. 앞서 거의 60조 이상의 보조금을 주죠. 네. 그러나 그 보조금을 받은 곳은 일정 부분 이상의 이익이 넘을 때는 다시 보조금을 받고 잘 된 거니까 토해내야 된다는 조항입니다. 네. 여기 보면 초과이익을 환수한다. 근데 보조금의 최대 75%인데 초과이익이라는 기준이 아직까지 애매해요. 이건 뭐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에 세부 조항이 확정이 될 텐데 또 저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초과이익을 보려면 그 기업이 뭐 초과이익을 냈는지 안 냈는지 실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장부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기업 침해권이 하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독소 조항은 뭐냐? 반도체 시설 접근권을 요구하는 겁니다. 접근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국은 이 전략이라는 거, 전략 산업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 안보에 뭐 중요하다는 것을 전략 산업으로 정하고요. 네. 그 전략 산업으로 정하면 여기에는 시장 경제고 뭐고 없습니다. 뭐 굉장히 국가 위주로 가게 되는데 반도체 산업이 전략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접근법은 뭐냐? 이런 거죠. 미국이 하다가 이거 중요한 것 같아. 국가 안보에 문제가 있어. 네. 내가 너네 공장을 들여다봐야 돼. 그럼 시설 접근법을 하게 되면 특히 반도체에서는 이런 수율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얼마나 얘네들이 정품을 잘 만들고 있는가, 혹은 기술 개발에 대한 척도들 이런 것들을 뭐 꼭 그러라는 법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죠. 미국이 들여다볼.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나라, 특히 메모리 반도체를 중요시하는 K 반도체는 그야말로 독소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이 우리의 지원을 받는다. 네. 그러면 향후 10년간 중국 내에 증설 혹은 신설을 못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공장은 오케이. 근데 증설과 신설을 못한다. 근데 반도체라는 것은 꾸준히 기술 개발이 되잖아요. 네. 계속 증설해야 되고요.
또 신설해야 되고요. 이거를 못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크죠. 특히 우리 SK 하이닉스는 D램 반도체의 거의 절반 정도를 중국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데 또 하나의 뭐 산을 만났다, 암초를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 거기 투자를 못하게 하면 사실 뭐 장사 접으라는 소리 같이 들릴 수밖에 없고 보조금 줄 테니까 번 돈 상당수 내놔라. 그리고 너네 기술 다 들여다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아예 보조금 크긴 큰데 안 받아 퇴퇴하고 물러나면 좋겠는데 또 그러기에는 이게 뭐 미중 관계 이렇게 복잡한 사연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이야 쉽죠. 삼성전자 우리가 돈 많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공장 할게. 우리 돈으로 할게라고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그러기에는 보조금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요. 네. 아마 저기 반도체 지원에는 그러니까 유형 확정된 돈이라는 것도 있지만 뭐 우리 업무 절차라든가 이런저런 비정량적인 부분들의 도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차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굉장히 좀 정치적인 건데 미국이 도와줄게 했는데 싫어라고 하면 굉장히 묘한 관계가 나올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지원을 우리가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럼 미국은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도 압박을 하는가? 네. 그 숨은 데에는 저 위에 반도체 패권이라고 써 있죠. 패권. 예, 패권을 갖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큰 겁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은 누구도 패권을 갖지 못합니다. 메모리는 우리가 제일 잘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설계도 만들어가지고 그거 그대로 만드는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 위탁 생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 반도체는 대만의 TSMC를 또 못 따라갑니다. 반도체 CPU, 뭐 인텔, 또 반도체 장비, 미국을 못 따라가죠. 소재 부품은 또 일본이 잘하죠. 이런 건데 지금 여기에 중국이 끼어들었고 첫 번째, 미국은 중국을 일단은 배제시키고 싶고 이걸 빌미로 미국의 속내는 내가 다 갖겠다라는.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가 여기 좀 딱 대한민국 가운데 있잖아요. 미 중에 껴있는 요게 일본. 나중에 우리 거마저도 미국 밑으로도 갈 수가 있는 그럴 위험성이 있어서 뭐 지금 안덕근 통상교수본부장이 미국으로 가서 협의를 또 한다고 하고요. 네.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 방문했을 때 이게 가장 큰 쟁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함께 도와줘야죠. 여기에 좀 만반의 준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업, 경제 얘기뿐만 아니라 외교와 정치 얘기까지 참 큰 이슈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반도체 소재 관련 수출을 규제했던 걸 이제 강제동원 그 배상안이 나오면서 이제 풀기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뭐 좋은 뉴스인가, 뭐 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2019년 여름이었죠. 네. 예,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반도체 소재 부품 이제 수출 제한을 했고 네.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고 뭐 그랬다가 이걸 이제 좀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네. 다시 원상 복귀하겠다, 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액면으로는 나쁘지는 않죠. 자, 그러나 오히려 이게 뭐 대형 호재다 이렇게 보기엔 좀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핵심이 뭐였었냐면 에칭가스라고 하는 뭐 불화수소 또 폴리이미드라든가 포토레지스트 핵심이라고 막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막 빨간불 들어오고 했는데 우리도 상당 부분 이제 국산화율을 높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국산화율을 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아니야 일본이 또 우리 거 써. 라고 하면 두 가지죠. 우선 뭐 주면 주는 건데 우리가 완벽하게 국산화를 또 추진 못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일본께 들어오니까 참 이걸 꼭 뭐 호재로 봐야 된다. 나쁜 뉴스는 아닙니다만 이거가 반도체 시장의 판을 바꿀 만한 그럴 재료는 아닙니다. 이미 우리 스스로 일본 재료 안 받고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많이 구축됐기 때문에 네. 큰 호재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셨군요.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나라 그 대표적 반도체 기업인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는 지금 미국이 이렇게 좀 압박하는 이 모양새에서 어떻게 될까요? 투자적 관점입니다. 네. 뭐 반도체 주식,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아주 명확한 투자 지표가 하나 있는데 재고입니다. 예. 재고가 많이 쌓일수록 주가는 나쁘고요. 재고가 줄어들수록 특히 재고가 이제 막 없다, 딸린다라고 할수록 주가는 이제 폭증하게 되는 그런 흐름인데요. 자, 재고율 한번 볼까요? 재고율과 주가. 삼성전자 뭐 이렇게 됐고 이건 네. 두 번째는 재고율입니다. 재고율이 최근에 엄청 높아졌죠. 자, 그런데 주가를 함께 보시면은 최근에 잠깐 반등했다가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반등했던 저 파란색 부분을 한번 보시죠. 네. 재고가 어떤가요? 재고율이 떨어졌을 때 주가가 오르고 지금 역대 최고의 반도체가 쌓여 있다라고 할 때 주가는
폭락하고 네.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를 투자적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 재고에 관련한 뉴스, 네. 재고율도 중요하고요. 전년 동기 대비 재고가 지금 얼마나 쌓였냐 이 추이를 함께 보셔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의 뭐 분석과 바람은 네. 올 여름이면 이제 재고의 증가가 거의 정점 그리고 이후부터는 재고 감소가 시작된다라는 전망입니다. 좀 나쁘게 보는 쪽은 3분기 말까지 10월, 11월까지 있어서 앞으로 뭐 투자적 관점에서는 이 재고율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반도체, 뭐 미중 이 워낙 큰 뉴스라서 한번 좀 시원하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클라이프 주말에 볼만한 극장 개봉작부터 OTT 시리즈까지 몽땅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더스크린의 박혜연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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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첫 번째 소개해 주실 작품 전 뭔지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뭐 연차 내고라도 보겠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지금 너무 흥분했어요. 연차 내시면 안 돼요. 네. 자, 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네. 영상으로 먼저 준비했는데요. 화면 먼저 보시죠. 네. 넌 잘못한 게 없어, 동훈아. 잘못한 게 없어? 어떡할까? 환영해, 연진아. 네. 와. 이제 연진이는 제 친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OTT 화제작입니다. 12월에 공개됐던 더 글로리 파트 2가 내일 드디어 공개가 됩니다. 네. 드디어 마침내 파트 2가 시작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전편에서 의문만 남기고 뭐 이렇게 해결된 게 하나도 없이 끝나서 지금 파트 1은 괜히 빨리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오래 기다리신 분들도 아주 많은데 파트 2에서 이 의문들이 다 해소가 되겠죠? 네, 일단 제작진들이 장담은 했습니다. 네. 파트 2에서 모든 떡밥은 회수될 겁니다. 오, 이렇게 네.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파트 1, 파트 2가 각각의 어떤 그 완결성을 가진다기보다는 전체 16화를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좀 상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이제 그렇다 보니 배우들도 이 어떤 결말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고 네. 스포일러가 돌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파트 1이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공개됐으니까 한 석 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네. 약간 좀 잊어버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있죠. 그 파트 1의 어떤 점에 집중을 해서 파트 2를 봐야 할지 좀 짚어주시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폭력을 당했던 이 한 친구가 그 자신에게 폭력을 가했던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고등학교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렇다 보니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인물들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캐릭터죠. 나이스한 삐, 이 도영이라는 캐릭터는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빌라 할머니 손수국 배우가 연기하는 너무 궁금해요. 빌라 할머니의 정체는 무엇인가 등등 굉장히 아직 풀어야 할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시즌2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속도감 있게 이 떡밥들을 회수하면서 결말로 달려갈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를 몰입시켜 놓고 다 모두 다 용서하자 해피엔딩으로 끝내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제작진의 기뜸에 의하면 그럴 일은 없다라고 단언을 했으니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통쾌하게 복수극에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네. 또 어떻게 그려질지 기대가 됩니다. 연차 쓰실 거예요? 연차는 안 쓰겠지만 집에서 나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저 같은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작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가 세계 여성의 날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선정한 영화입니다. 이번 작품도 영상으로 먼저 준비했는데 함께 보실게요. Ask questions. We help women. Which one of you is Jane? We're all Jane.
우리 모두가 네. 제인이다. 그럼 타인을 돕는 제인의 어떤 모임을 소개하는 건가요? 어떤 영화인가요? 맞습니다. 콜 제인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네. 이 작품은 임신 중단 자체가 그냥 무조건 불법이었던 1960년대에 결성돼서 1만 2천 명의 여성에게 실제로 안전한 임신 중단 수술을 제공했던 단체 제인스라는 단체의 실화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68년을 배경으로 하는데 한 조이라는 인물이 둘째를 임신을 해요. 너무 축복받는 상황이지만 병 때문에 아이를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의사가 그녀를 위원회로 보냅니다. 긴급 임신 중절 수술 승인 위원회로 보내요. 그런데 그 위원회의 모든 남자들이 그녀의 건강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불가 아이를 낳아야만 합니다. 라는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죠. 이제 이 주인공은 합법적인 상태로 안전하게 임신 중단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때 이제 콜 제인스라는 단체가 그녀에게 희망을 주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네, 맞습니다. 1960년부터 73년까지 실제로 활동했던 제인스라는 단체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정말 전업주부서부터 시작해서 뭐 직장인, 학생 아주 다양한 여성들이 제인스와 함께 활동하면서 이 다른 또 여성들을 돕는 활동들을 했는데요. 이 작품에서 이제 주인공, 평범하게 자기 가정을 지키고 사랑스러운 삶을 살았던 한 주인공이 내 몸에 대한 권리를 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는 그 권리를 가질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깨달으면서 같은 고민을 하는, 같은 고통에 처한 여성들을 돕는 이 과정들을 담고 있는 작품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이기도 하고 또 일단 연기자라는 여성 배우들이 모두 총출동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고 배우들의 연기를 보시기에도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 시카고가 배경, 그러니까 누가 누굴 평가해라는 말이 나왔던 그 시대네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여성의 권리가 자기 결정을 잘 못하던 그 시기를 그린 영화 콜 제인 만나봤고요. 마지막 영화는 어떤 작품인가요? 네, 마지막 작품도 영상 먼저 준비했어요. 영상 보시면 아하 하실 겁니다. 함께 보실게요. 人の心の消えた寂しい場所に後ろ戸は開くんだ。後ろ戸からは災いが出てくる。お前は邪魔。なんだこれは。 난다, 그래와. 예, 그림체만 딱 봐도 아실 것 같기는 합니다.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에 의해서 한국에서도 정말 크게 사랑받고 이제 일본에는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감독이 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신작이에요.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제목으로 이번에 돌아왔습니다. 이 스즈메의 문단속은요,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인 스즈메가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가다가 굉장히 아름다운 한 남자를 만나게 돼요. 청년 소타를 만나게 되는데 그와 함께 이제 어딘가를 가게 되고 저렇게 환상적인 장소에 있는 문 하나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 뒤에는 재난이 찾아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 잘생긴 남자 소타의 역할은 이 일본 곳곳에 있는 저 재난이 찾아오게 하는 문들을 닫는, 그러니까 문단속을 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었는데 아까 보셨던 양쪽 눈이 좀 독특한 귀여운 고양이가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힘을 가진 캐릭터거든요. 저 캐릭터가 이 소타를 저렇게 다리 3개인 의자로 만들어버리고 저 의자와 함께 평범한 소녀 스즈메가 재난이 찾아오는 그 문들을 닫기 위해서 문단속하러 다니러 전국을 다니는 이야기입니다. 그 남성 캐릭터가 저 의자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은 앞에 초반밖에 잠깐 보실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 재난이라는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사실 3부작 자체가 일본의 현실 그리고 재난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에 대한 전체 화해와 치유의 드라마를 계속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스즈메 문단속 말고 아까 말씀하신 그 너의 이름은이랑 그다음에 날씨의 아이 같은 날씨 아이들까지 해서 이게 뭐 시리즈처럼 이렇게 여겨진다고 하는데 시리즈인가요? 재난 3부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 작품을 보시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여러 차례 재난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마을
마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마을들을 한 소녀가 어떻게 그 마을들의 사람과 기억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모두 폐허된 마음을 치유하는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네. 도대체 이게 애니메이션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사실적이고 또 그 특유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그림만으로도 또 신카이 마코토 월드에 한번 푹 빠지게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까 뭐 그 도시 전경이나 그런 모습들은 사진을 그냥 쓴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사실적인 그런 그림체도 보이네요. 이번에 지금 잠깐 나오는 저 고양이 캐릭터가 이번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이자 또 씬스틸러이기도 한데요. 저 세 인물이 각각 그 문단속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 시대의 뛰어난 예술가가 그 시대의 현실을 어떻게 위로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결혼 3요소에서 스드메란 말 있잖아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건 스즈메군요. 애니메이션 스즈메 문단속까지. 그런 생각을 했단 그게 말이에요? 들렸어요. 스즈메 문단속까지 세 편의 작품 만나봤습니다. 더글로리 좀 파트 2 기대하시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소개해주신 작품이 아무래도 그런 임신 중절 문제도 우리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부분이고, 그리고 또 너의 이름은 같은 그 이 전작인 너의 이름은 또 그 성인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영화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영화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엄청 바빠지실 겁니다. 보시고 감상평 저희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주말에 저희가 한번 추천자 이렇게 시원하게 추천해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고 주말 풍성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더스크린의 박희은 편집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부터 옅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봄비는 오늘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제주와 남부지방에 빗방울이 집중되겠고요.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강수량이 5mm 미만으로 적다 보니 동쪽 지역은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 경남 합천을 비롯해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요일 전국에 내리는 비가 이 건조함을 해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공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영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영남 지역도 밤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비가 개면서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오전까지 중부 내륙과 서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대구 11도, 부산 15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5도, 대구, 광주 23도로 남부지방은 20도를 훌쩍 넘는 완연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남부지방뿐 아니라 전국이 낮 기온이 20도를 넘어서서 조금 덥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3월 초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고온 현상은 일요일 전국에 비구름대가 지나고 나면 다시 사라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금 봄을 맞아서 저희가 클로징 음악을 어제부터 바꿔봤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바뀐 노래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DMK의 꽃피는 봄이 오면입니다. 이 가사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다 있어요. 한번 쫙 들어볼까요? 자, 내일 또 돌아오실 거죠? 상클 곁으로 오실 거죠? 없는데. 믿을 수가 없는데? 아니요, 저는 내일도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 이 애절한 사랑 노래로 본방사수 홍보를 한다고요? 잘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오긴 하지만 양이 많지 않아서 건조함은 가시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불조심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서 목요일 상암동 클래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시고요. 내일도 저희는 아침 8시에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상클하세요. 네가